40대 중반이면 은퇴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빠르면 40대 후반부터 퇴직금을 기반으로 조기 은퇴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5년이 예상과 전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46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버텨보자며 은퇴를 선언했던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기 은퇴가 남긴 냉혹한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명으로 김태수 씨. 대기업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대출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은퇴 후 5년 버티면 배당금이나 자영업으로 수입이 생기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대신 산책을 했고 아이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2년차 그는 깨달았습니다. 생활비는 생각보다 빨리 줄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외식은 줄었지만 대신 시간이 많아져 작은 지출이 반복됐습니다. 커피 한 잔, 캠핑용품, 가족여행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매달 3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을 무렵 그는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댔습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낮다는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 한때 수익률이 30%를 넘으며 자신감을 되찾는 듯 했지만 이내 시장이 급락하자 원금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떨어지면 나와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이 매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문제는 돈보다 마음이었습니다.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됐습니다. 예전엔 부장님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50대 초반의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회사를 다녔고 점심 약속 하나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가족에게서도 조금씩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집에 늘 있으니 잔소리가 늘고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은퇴 4년 차 그는 결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처음에는 운동 삼아 나가는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새벽에 손님이 없을 때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5년 전 퇴직금이면 충분하다던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금은 은퇴 자금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고. 평균 1억 원 내외의 퇴직금은 현재 물가 기준으로 35년 생활비에 불과합니다. 즉 퇴직금만으로는 은퇴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40대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 둘째, 은퇴 이후의 돈 흐름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내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냥 퇴직금으로 버텨보자는 접근은 거의 예외 없이 실패로 끝납니다. 재정적인 실패는 곧 심리적 붕괴로 이어집니다. 소득이 끊기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비나 단기 투자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잃은 돈은 다시 불안으로 돌아오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김태수 씨 역시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은퇴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다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지만 스스로는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자금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너무 쉽게 썼어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조기 은퇴의 함정입니다. 40대, 50대의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구조를 다시 짜는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그 설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은퇴 준비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가 아니라 퇴직 이후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리는 데 있습니다. 1. 인간관계, 건강, 돈, 의미.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불안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그 돈이 당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점검의 시간입니다. 퇴직금만 믿고 은퇴를 결정했던 40대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실수로만 볼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퇴직금 신화에 깊이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많은 직장인들이 말한다. 퇴직금이 나오면 잠시 쉬고 생각하자, 한 5년은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잠시와 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하다.
퇴직금은 인생 후반전을 위한 시드머니일 뿐 생활비로 쓰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의미가 퇴색된다. 직장 생활 2030년의 보상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35년이면 사라지는 금액이다. 1억 원을 연 300만 원씩 쓰면 3년을 못 넘긴다. 은퇴 초기에 대부분이 놓치는 부분은 바로 소득 공백의 속도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 소비의 구조를 즉각 바꾸지 않는 한도는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김태수 씨의 사례처럼 처음엔 잠시 여유롭게 쉬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이 엄습한다. 퇴직 후의 불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정체성의 문제다. 회사라는 조직은 사람의 존재 이유를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곳이다. 직함, 역할, 책임, 그리고 매달 입금되는 월급은 모두 사회적 자아를 유지시켜주는 장치였다. 그 장치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잃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 마음은 흔들리고 생활의 중심도 무너진다. 은퇴 후 23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자존감 하락을 경험한다.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불안보다 사회적 고립을 원인으로 꼽는다. 돈은 줄어들어도 인간관계가 유지되면 삶은 버텨낼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끊기고 관계마저 단절되면 불안은 공허로 변하고 공허는 쉽게 후회로 이어진다. 퇴직금만으로 은퇴를 시작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 환상이다. 직장에 있을 때는 늘 퇴직하면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동안의 일상이 전적으로 회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의 루틴, 대화의 주제, 사회적 인정의 기준까지 모두 직장에 맞춰져 있었던 삶에서 벗어나면 갑자기 생긴 자유는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공백이 된다.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많은 이들이 투자나 자영업에 뛰어든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은 대부분 실패한다. 통계적으로 50대 이후 창업의 절반 이상이 3년 내에 문을 닫는다. 그 이유는 시장의 이해 부족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가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은 버텨내기 어렵다. 반대로 자신이 의미를 느끼는 일이라면 수입이 적더라도 지속 가능하다. 김태수 씨가 결국 다시 일터로 돌아간 이유도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일을 해야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를 앞둔 세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산 점검이 아니라 생활 구조 점검이라고. 내 생활비는 어디에서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무엇을 통해 나의 존재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 재정 계획은 그 다음이다. 돈을 어떻게 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방향이 없다.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자금이다. 즉, 퇴직금은 소비할 돈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시간을 사는 돈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휴식으로만 소비한다. 물론 휴식은 필요하다. 하지만 1년 이상의 휴식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오히려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일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데 문제는 그때 이미 경력 단절과 사회적 거리감이 깊어져 있어 복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40대 은퇴는 특히 위험하다. 아직 아이들의 교육비, 주택대출, 부모 부양 등 재정적 부담이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50대 이후 은퇴자들은 그나마 자녀가 독립했거나 주거가 안정된 경우가 많지만 40대 은퇴자는 두 세대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만 믿고 직장을 떠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무모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은퇴의 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세대는 은퇴 후 삶의 질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첫 세대다. 문제는 은퇴 시점을 자신이 아니라 상황이 결정하게 두는 것이다. 회사의 구조 조정이나 개인적 번아웃이 아니라 준비된 전환으로 은퇴를 맞이해야 한다. 준비된 은퇴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은퇴 이후의 구조를 설계한 상태를 의미한다. 소득이 줄더라도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 은퇴는 실패하지 않는다. 재정적으로는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 첫째, 퇴직금은 절대 생활비로 쓰지 말고 안전한 현금 흐름 자산으로 전환하라. 둘째, 월 단위 예산을 현실적으로 줄이고 남는 금액을 은퇴 생활의 지속성에 투자하라. 셋째, 단기적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우선시하라. 예를 들어 월세, 배당, 프리랜서 형태의 일거리 등은 리스크가 적다. 심리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재구축해야 한다.
직장인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나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은퇴 후 불안은 대부분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시작된다. 그러나 세상은 직함이 아니라 경험을 필요로 한다. 평생 쌓은 경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다른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거나 소규모 일거리나 강의, 멘토링으로 이어간다면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은 유지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관계의 재정비가 중요하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급격히 줄어든다.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상 속 대화,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정신 건강의 핵심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행복감은 경제력보다 소통 빈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국 사람은 함께 있어야 버틴다. 퇴직금만 믿고 은퇴를 결정했던 김태수 씨는 말한다. 퇴직금은 인생의 보상이 아니라 시험지였어요. 그 돈으로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지요. 그의 말처럼 퇴직금은 삶의 정답을 주는 돈이 아니다. 그 돈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 전환이다.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조직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운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하다. 퇴직금은 당신을 지켜주는 돈이 아니다. 당신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삶을 지켜준다. 퇴직금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설계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40대든 50대든 은퇴 이후 진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